김민식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근데 뭐 이제 작은 산 하나 넘었는데 뭘 아직 큰 산 저 뒤에 하나 남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작은 산을 넘어야 그 다음에 큰 산을 넘을 수 있으니까 고생들 대단히 많으셨고요. 일단 그 올해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냥 시험 문제 일단 해답 아닌 해답, 왜 제가 해답 아닌 해답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교사로서의 그 제가 그동안 써기도 했습니다만 그 교직 냄새가 조금 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표현을 썼으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예전에는 여기다가 뭐 적중 그래갖고 막 근거를 한 10페이지는 막그 잘라갖고 붙이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못하겠어. 아이 그놈의 적중 뭐 아유 뭐 다 아는 거 뭐. 자 그래서 그냥 아무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푸셨으니까 저보다 더 먼저 푸셨으니까 첫 번째 문제가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우리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잠재적 교육 과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정의적인 거다. 그리고 비교육적인 게 꼭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 객관식 문제 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고 5, 6월 달에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7, 8월 달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블로그 자리에 올려드렸던 것들 중에서도 거의 꼭 그렇게 써 있어요.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항상 정의적인 것,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거를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들 잘 푸셨겠지만 저도 딱 보고 배점해 보니까는 저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었죠? 그 배점을 가지고 먼저 그냥 개요도를 작성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들은 그랬어요. 다른 선생님 수업 들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김인식 교육학 들은 학생들은 재심은 나중에 봐라. 배점을 보고 일단 얼개를 쳐라 개요도.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배점에 교사의 궁금한 점을 설명해서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유형 그럼 찾아내야 되나? 그에 따라서 목표, 내용, 평가를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거는 유의점, 다른 말로 뭐 시사점, 전부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 우리 수업할 때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이렇게 수업했어요. 제 수업을 안 들으신 학생들도 지금 들을 수도 있으니까 특징 갖고 얘기하면 다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특징. 그 특징이 장점이고 그게 유의점이고 그게 고려할 사항이고. 그래서 그 제시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교사 A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교육 실습을 나갔던 학교는 학생의 신체 활동을 장려해요. 신체 활동이 정의적인 게 아니고요. 지적인 게 아니고 아무튼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1인 1도 맞춤형 동아리를 운영했는데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몇몇 학생은 교육 관계가 좋아져서 봉사활동까지 가는 반면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일부 학생은 너무 친해져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문제가 쐐기를 확 박아줘 버렸죠.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상황. 이게 뭐예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 뭐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 저는 답을 이렇게 했어요. 잠재적 교육 과정을 갖고 얘기할 때, 잠재적 교육 과정의 특징 갖고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 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잠재적 교육 과정 가르치지 않았지만 배운 거 지금 다 와 있고요. 지금 그거 갖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이니까.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비교육적인 것을 배운다. 정의적인 것에 초점이 있다. 그리고 잠재적 교육 과정은 뭐다? 장기적. 그래서 저는 교육 목표로 장기적인 것 관점 또는 정의적인 것 과점에서 시사점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유의할 사항이라고 얘기한다면 인지적인 거를 강조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또는 너무 단속적인 것을 가지고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내용은 비교육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또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써드렸지만 제가 조금 더 맨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조금 더 수정해서 써드린 게 뭐냐면은 또는 우리가 공부했던 교육 내용 선정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저 모의고사 늘 냈던 거 기회의 원칙, 학습 가능성의 원칙, 일경험 다원칙 뭐 그딴 거 써도 돼요. 그딴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잠재적 교육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잠재적 교육 과정적 관점에서 목표는 어때야 되고 교육 내용은 어때야 되고 학생들 평가는 어때야 되고라는 개념들이 나와 있는 대학 교재가 내가 본 거는 없어요. 왜냐면 잠재적 교육 과정은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거니까 그걸 갖고 목표리 내용일 평가는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징 갖고 풀어야 되는 그 특징이 잠재적 교육까지 특징이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서울의 특징이 이러니까 목표를 여기다 세워야 된다. 그렇죠. 서울의 특징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 더 모이게 한다? 아 이건 아니잖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학생평가에 저 여기서 할 말 많아요. 왜 학생평가였죠? 학생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잠재적 교육과정 뭐죠? 정의적인 거잖아요. 정의적인 걸 평가하는 건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질적 평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평가의 방법 무조건 어디서든지 평가에 대해서 방법으로 무조건 양적 평가나 질적 평가나 쓰라고 해서 제가 모의고사 보면서 왜냐면 방법은 그 두 가지예요.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는 게 양적 평가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질적 평가 가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질적 평가에서 강조하는 개념이 뭐다? 타당도다. 왜 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도 타당도 그러고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하죠. 제가 귀에 못 박히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질적 평가적 관점에서 타당도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를 제대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요 자연스러운 상황 우리가 제가 문제도 냈었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 예시가 되어 있지만 이 답안 예시를 언제 우리 보면 되는 거고 뒤에 제가 기출 분석 총평을 좀 한번 보시면 1번의 교육과정은 교사 A가 3쪽에 교사 A가 궁금해하는 교육과정 유형인 잠재적 교육과정. 교사 A가 궁금해하는 교육과정 유형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제시문에 의하면 교사 A 언급에서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동아리를 운영했지만 어떤 학생들은 교육관계가 좋아졌고 어떤 아이들은 의도치 않게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다. 이것은 결국 잠재적 교육과정의 특징에 해당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배운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잠재적 교육과정이면 교육 목표, 선정, 평가 차원에서 고려할 것들은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논의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에 기본서에 이렇게 논의되어 있는 책 자체가 없어요. 논의되지 않았지만 수업에서 강조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도 특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다. 다시 말해서 특징은 마스터키가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각기 출제 의도에 맞도록 사용하면 되는 것에 따라서 잠재적 교육 과정의 특징이 주로 정의적인 것에 초점이 있으며 장기적이며 반복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설정할 때 단기적인 것은 목표 설정이 어렵다거나 인지적인 것은 어렵다고 서술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거 갖고 써도 돼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장기적 정의적인 거 썼는데 교육 내용에 비교육적 이거 갖고 목표 써도 돼요. 근데 사실 목표 얘기할 때 비교육적인 거 갖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로 정의적인 거 목표 설정 또는 장기적 관점에 그런 관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는 답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 답은 너무 터무니없으면 아마 맞다고 해주지 않을까.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그 특징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특징을 벗어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교육 내용 선정 차원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은 나쁜 것도 배우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비교육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서술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평가, 수업 초점에 두기보다는 학생의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차원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특징이 정의적 차원이 강조되는 바 정의적 차원의 평가 방법은 양적 평가가 아닌 관찰법, 진문지법 등 질적 평가에 의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서 양적인 평가는 신뢰도, 질적 평가는 타당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서술하면 유의점으로 서술하면 완벽해지겠다. 이 문제들은 제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왔던 것이며 모의고사에서 대중에게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 아이고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요. 잠시 두고 보면 제가 여기서 왜 잠시 두고 보면이란 말 썼냐면 잠재적 교육과정 갖고 우리가 목표가 뭐고 내용 뭐 이런 걸 안 했단 말이지. 이거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이래 잠깐 특징들이 뭐지? 아 이거 갖고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잠시라는 말 썼는데 잠시 두고 보면 생각의 꼬리를 잡을 수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무난히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말로 막 생뚱맞은 거는 안 쓰고 그래도 무난하게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교수 전략. 자, 교수 전략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 상호작용 얘기해요. 학생 상호작용. 학생 상호작용 우리 이거 여러분들 이거 풀면서 대박 사건 하지 않았어요? 대박 사건. 요즘 애들 말로 대박 사건. 그러면서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 수업에서는 수업질 관리가 어려우니까 즉시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 그때그때 지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업질 관리, 평가 관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 갖고 쓰시면 됐고, 그러면 상호작용 유형 세 가지. 우리들은 아주 뭐 모의고사 대박 사건 얘기죠. 그러면서 학습자 교재 관계에서 자기주도 학습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제가 학습자 학습에서 이거 굉장히 강조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협동학습의 개념을 분명히 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전문가와 해서 뭐 도움 받는 거니까 뭐 이거야 뭐 굳이 뭐 우리들은 그랬어요. 왜냐면은 자꾸 이거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 상호작용의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올해 내가 써먹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써먹지? 아, 벌써 이제 하나 없어졌어 이제. 아무튼 자, 그래서 해설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썼지만 두 번째, 첫째, 전문가 시간과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 상호작용이 어려운 이유는 대면 수업에서는 교사의 수업 활동에 따라서 버즈토이와 같은 즉각적인 학생 상호, 제가 버즈토이를 여기다 이제 쓴 건 뭐냐면 우리는 버즈토이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버즈토이와 같은 즉각적인 상호작용이나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업질 관리와 평가 관리가 음에 따라서 일하는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을 주지인 사실이다. 그러면 둘째,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 유형의 세 가지와 이 상호작용의 기능으로는 1. 학습자 교재 간 상호작용에 따라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며, 두 번째, 학습자 간 상호작용 등 학습자 간 협동학습에 팀과제 기학습, 뭐 프로젝트법 이런 거 써도 되지. 팀과제가 이제 프로젝트 개념을 같이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학습자 전문가 상호작용 통해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들도 모의고사에서 비중있게 다뤄졌고, 특히 세 가지 상호작용, 그러면서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 줄어든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것들이니까 우리들은 대박 사건 글자대로 완벽하게 4점,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완벽하게 아마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평가. 능력 참조평가, 또 머리 아프게 또 얘기했던 거, 성장 참조평가, 능력 참조평가. 그 성장 참조평가 유의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문제 어떻게 돼 있어? 적용과 결과 해석의 각 유의점 그랬으니까 적용 해서 하나, 결과 해석에서 하나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냥 두 개 넓게 쓰면 안 돼. 이런 것들은. 그 적용에서는 뭐냐면은 능력 참조 평가를 활용하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능력의 개념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었잖아. 단점이었었잖아. 우리 평가에서도 장단점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능력 참조 평가의 장점은 뭐였어? 개별 평가. 그거 쓰면 되죠. 결과 해석에서 개별 평가. 유의점이 뭐야? 개별 평가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게 결과 해석서 유의점이죠. 똑같아요. 특징 갖고 쓰는 거였잖아. 이거는 뭐였어? 결과에서 개별 평가는 장점이었고, 능력 측정할 수 없다,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은 단점이었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 다음에 CAT 특징 얘기 안 해도 되지 이건? 이것도 또 대박이었죠, 여러분들. 3, 4번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거는 뭐 퍼펙트하게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CAT는 개별평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적은 수의 문항. 뭐 이거 빼면은 안 꼽는 찐빵. 적은 수의 문항은. 자, 그래서 해설지를 제가 읽어보면 뭐 이것도 제가 그래서 별로 쓰지도 않았어. 주제. 첫째, 전문가 2가 언급한 능력 참조 평가의 적용과 결과 해석 유의점도 우리가 해결한 능력 참조 평가의 특징 마스터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적용의 유의점으로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결과 해석 시 유의점은 개별 평가는 점 들어서 그냥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CAT 특징 두 가지는 개별 평가, 적은 평가. 이거 갖고 쓰면 되는 거고. 적은 수의 문항이라는 거. 뭐 더 이상 제가 뭐 여기다가 막 후차게 뭐 얘기하고 뭐 그런. 역시 이 두 개 문제도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 다뤄준 문제되니까 여러분들은 1번 풀면서 이 잠재적 교육 과정 알겠는데 목표는 뭐고 뭐 내용 뭐예요? 이거 우리가 없었는데 조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누구나 다 당황했어요. 첫 번째 문제.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이제 2번, 3번 문제는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고. 완전 OX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행정.
교육행정 학원이 제가 요 교육행정에서 학원이 시험 날 줄이야 그러고서는 그랬는데 나도 어떻게 보면 좀 허를 찔른 학원이. 이 학원이 얘기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학원이 얘기라고. 행정은 참 행정스러워. 짜질구리한 거 다 해야 돼. 앞으로 수업할 때 저는 교육행정은 막 한 2주 동안 수업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아주 막 좀 짜증이 싫어. 이거 예전에 객관실 때 맨날 시험 났던 거. 근데 아무튼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는 가끔 수업 중간중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걸 다 외우지 아마 못했을 수도 있고요.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기간 제한 선생님들은 뭐 좀 풀 수 있었겠지만 아무튼 3교육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사회위원, 교직원위원 아니에요. 학교는 교원과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직원은 들어갈 수 없고요. 선생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교원, 교원. 그래서 여기 선생님 그러면 사실은 여기 선생님이라는 교원이라는 단어 대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신 사람은 이게 조금 각 시도에 따라서 이게 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학교 구성원을 보면 아까 되어 있지만 교원과 직원이 있단 말이죠. 우린 직원 관심 없고요. 교사 뽑면 돼 뭐. 그래서 교직원 식당이 있는 거고요. 교원에는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라고 얘기하면 누구고요? 교장, 교감이 관리자죠. 그리고 교사 그러면 글자 그대로 교사. 여기는 부장교사, 평교사만 다 기간제 교사 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희 교원위원 그러면 학원에는 교장, 교감, 교사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 그러면 이 선생님은 교장도 선생님이고 교감도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답이 될 수도 있고 행정이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써야지 라고 얘기하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시도에 따라서 조금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위원, 학부모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지역사회위원은 아마 못 썼을 수도 있고요. 실업계는 지역사회위원이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수업할 때 지역사회위원은 40 내지 50%가 들어가는 30에서 50%가 들어가는데 반까지 지역사회위원에 들어가요. 왜냐면 실업계는 취직시켜야 되니까. 취직시켜야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 공장, 회장님들 해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교원위원들 학교 참여 교사가 하면 학부모에는 요구 반영되고 지역사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들의 총체적인 의의는 뭐 우리가 교육 행정하면서 늘 얘기했던 거 모두가 참여하면 뭐다? 민주적 의사결정 끝. 그쵸? 민주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의의는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뉘앙스면 다 답이 돼요. 그리고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원위에. 그런데 제시문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 먼저 그래서 학생과 교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쵸? 제시문에 맨 마지막에 학생과 교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거기다 학생 쓴 거를 이제 모르면 학생 썼겠지. 운영 구성 주체 학생 썼을 테고 알면. 그리고 제가 야 얘는 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게 왜? 순기능은 똑같아요. 항상 참여는 요구 분석이니까 우리 그렇죠? 그 다음에 역기능에 보면 여기 제가 교육, 교직, 교권, 경시라는 말 써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제가 이 문제를 냈는지 제가 평가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아울러서 낸 문제 같은데 교육행정 첫째, 학원이 구성 주체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각기 의의는 상수한 바에 따르거나 다소 교직 논술 냄새가 풍겨도 될 문제들이다. 그래서 앞에다가 제가 써드렸고요. 둘째 이제 보세요. 학원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지는 참으로 신박한 문제예요. 왜 내가 신박하다고 했냐면 이 문제는 교육 행정상 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설을 설정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정해진 답이 없이 그냥 교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사실 이 문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인권줄에 대한 교사 지망생의 생각을 애둘러 물어보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왜 학생을 참여시킨대? 이거 법에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행정은 법이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답이 없. 이게 사실 이거 시험에는 OX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 그냥 자신의 생각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이제 김식 교육과에서 학위를 강조해서 설명하지는 않았고 교육행정 수업을 하면서 간략 경험하시기 때문에 구성주체 세 가지를 암기하지 않았다면 교육행정 문제의 특성상 OX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맞고 틀리고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 문제여서 세 주체를 비슷하게 해서 예를 들면 교원위원을 교직원위원이라고 쓴다든지 이러면 틀려요. 교원위원과 교직원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근데 뭐 교사위원 이렇게 했다면 이제 또 답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맞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가 맞는다면 부분 점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확인해 보면 24학년도 문제는 23학년 문제 달리 그냥 이것저것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작년에 문제를 풀고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들 이렇게 했어요. 교육학 공부할 필요 없겠네. 그냥 공부해도 되니까. 다시 말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작년의 경우처럼 대충 공부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과는 사뭇 다른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수업 시간에 김인식이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마스터키를 봐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보천리처럼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걸음 옮기듯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작년 기출분석에서도 언급한처럼 교육학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본적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공부하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요즘 학생들이긴 하지만 뭐 조금 나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특히 대학생들은 교수님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길어지면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키워드만 암기하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재적 교육과정 그런 키워드가 없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뭐 너무 잘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7, 8월 블로그 자료에 근거한 마스터키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7, 8월 블로그 자료를 처음부터 확 넣어줘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그래서 올해 수업 끝나고 제가 좀 보완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교육행정 학원 문제에 대한 조금의 찝찝함이 있지만 제가 스스로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18점 이상 무난하게 생각한다. 다른 동네에서 아마도 어려울 듯 엄청 어려웠을 듯 그러니까 우리는 우위를 벌써 점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군들은 다른 수험에 비해 한층 더 높은 문제계를 우위를 점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암기한 것이 아닌 이해를 중심으로 한 수업 그리고 마스터키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였다고 저는 저 혼자 그냥 스스로 자평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문제가 토요일날 봤더니 안 올라와 있길래 토요일날 저녁 때쯤 봤더니 올라오길 한번 보고서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그러고 났더니 거기 제 그 블로그에 시험 25일날 우리 합격생들 뭐 응원글이 뭐쭉 올라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석했다고 그래요. 수석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수석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뭐 잘 풀었을 거라고 뭐 응원 메시지가 있던데 아무튼 그래서 요 학생 참여 같은 건 조금 아무튼 좀 신박한 문제면서 좀 그렇더라. 그리고 학원이 주체에 관한 거는 좀 세 가지를 조금 더 외우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학원이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뭐 전혀 없이 막 다 틀리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18점은 분명히 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면서 그래도 그래 제가 다운어 그래 김인식 대충 했다 원고 작성하고 뭐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옷 오탈자도 있고 막 표지에도 막 교육하게 교자도 없어지고 뭐 아무튼 뭐 하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튼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그 1차를 보고 나서 나는 망했어 안 망했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망했으면 다 같이 망했어요. 전공에서 얘기해요. 우리 교육학원 우리 망하지 않았으니까. 전공에서 망했으면 다 같이 망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오랫동안 공부해온 사람들이니까 학부 때부터 해왔으니까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렇거든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어려워 이걸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1, 2점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면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왜냐면 2차 준비를 하면 또 혹시
진짜 만에 하나라도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차 준비를 미리 지금 해 놓으시면 그래도 내년엔 조금 더 잘, 올해 혹시 안 된다면 내년에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어차피 마음 편하지 않잖아요. 해도 마음 편하지 않고 안 해도 마음 편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뭐 어떻게 그냥 하는 게 낫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괜히 쓰는 말 있잖아요.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럼 어떻게 해보고 후회하자. 저는 그런 주예요. 어디 여행 가서 이걸 먹어 말어. 아, 먹어보고 후회하자. 그럼 다음에는 관심 없잖아. 그 진짜 맛없던데 그럼 되잖아.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럼 되는 거니까 미리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1차 시험 보는 대단 고생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2차 열심히 하시도록 2차에서 뵙겠습니다.